여러분, 지금 로봇 산업을 모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려고 봤더니 이미 3배 올라 있고, 내가 관심 가지기 시작했더니 대기업은 벌써 지분을 사놨고, 내가 로봇? 아직 먼 미래 아냐? 라고 말하는 순간 중국 공장에는 이미 로봇이 수천 대씩 깔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의 로봇 산업은 그냥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 공장 직원, 미래 택배기사, 미래 간병인, 미래 군인, 미래 자동차 생산 라인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전쟁입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2007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화만 되면 되지, 저 비싼 걸 왜 사? 그런데 지금은요? 스마트폰 하나가 은행이고, 카메라고, 지갑이고, TV고, 배달앱입니다. 로봇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신기한 기계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공장 안의 직원이고, 물류센터의 알바생이고, 병원의 보조간호사고, 군부대의 정찰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이 로봇 전쟁에서 누가 돈을 벌까요? 중국일까요? 한국일까요? 결론부터 세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로봇을 미친 속도로 싸게 뿌리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로봇을 정밀하게 만들어 삼성, 현대, 두산 같은 대기업 공장에 꽂아 넣으려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샤오미 스타일입니다. 빠릅니다. 쌉니다. 많습니다. 한국은 애플 스타일입니다. 정밀합니다. 안정적입니다. 대신 느립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숫자 나갑니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량의 약 54%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공장에 새로 들어가는 로봇 2대 중 1대 이상이 중국 공장에 깔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많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로봇 시장의 체육관 자체를 중국이 빌린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숫자가 약 1200대 수준입니다. 세계의 최상위권입니다. 중국은 약 560대 수준입니다. 즉 중국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새 로봇을 깔고 있고, 한국은 이미 공장 안에 로봇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넓은 운동장, 한국은 고급 훈련소. 이 차이입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로봇은 싸구려, 한국 로봇은 고급.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따라오고 있습니다. 왜냐? 로봇의 핵심이 이제 팔과 다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봇의 핵심은 두뇌입니다. AI입니다. 예전 로봇은 정해진 동작만 했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물건 짚고 오른쪽으로 놓고 다시 반복. 딱 공장용 자동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은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실패하고 다시 배웁니다. 마치 배달앱이 처음엔 길을 잘 못 찾다가 데이터가 쌓이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것처럼 로봇도 공장 안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물건을 놓치면서 계속 똑똑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이 무서운 이유가 나옵니다. 중국은 일단 수천 대를 깔아버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내보냅니다. 고장나도 고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쌓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AI가 똑똑해집니다. AI가 똑똑해지면 다음 로봇은 더 강해집니다. 이게 무서운 선순환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완성도를 봅니다. 고장나면 안 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로봇이 실수하면 안 됩니다. 현대차 생산 라인에서 로봇이 부품 하나 잘못 끼우면 안 됩니다. 두산 협동 로봇이 사람 옆에서 움직이다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로봇은 느리지만 정밀합니다. 느리지만 신뢰를 쌓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차이는 엄청 중요합니다. 중국은 폭발력, 한국은 신뢰성. 중국은 대박 가능성, 한국은 대기업 납품 가능성. 그럼 기술 수준은 누가 앞설까요? 정밀 제어, 내구성, 공장 안정성은 아직 한국이 강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공장처럼 작은 오차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곳에서는 한국 로봇의 가치가 큽니다. 반대로 AI 학습 속도, 가격 경쟁력, 양산 속도는 중국이 강합니다. 중국 유니트리의 지휘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격을 2천만 3천만 원대까지 낮추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원래 인간형 로봇은 수억 원짜리 연구장비 느낌이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이거 대중화할 건데 하고 가격표를 찢어버린 겁니다. 이건 로봇판 샤오미 충격입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네임보호로틱스 지분을 약 35% 수준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로봇 회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팔 곳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삼성은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습니다. 즉 로봇을 테스트할 경장도 있고 실제로 돈 내고 쓸 고객도 자기 안에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 같은 양팔 이동형 로봇은 키 약 1.4m, 무게 약 131kg, 한팔 가바나 중 약 3kg, 주행속도 약 1.5음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처럼 두 팔을 쓰면서 바퀴로 움직이는 공장보도 직원입니다. 이게 삼성 공장에 들어간다? 그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냥 연구용 로봇이 아니라 매출을 만드는 로봇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자동차와 로봇은 부품이 많이 겹칩니다. 모터, 배터리, 센서, 카메라, AI, 제어 기술.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로봇도 잘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게다가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품고 있습니다. 로봇계 스폿, 사람처럼 뛰는 애틀렛. 이름만 들어도 미래 느낌이 납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까지 연결하면 로봇은 단순 제품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 물류, 공장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계가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중요합니다. 두산은 협동로봇 강자입니다. 협동로봇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하는 로봇팔입니다. gin을 튀기고 커피를 내리고 박스를 옮기고 부품을 조립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북미와 유럽 유통망이 강하고 산업 현장에 바로 들어가기 좋은 제품군을 갖고 있습니다. 화려한 휴머노이드보다 덜 멋져 보일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로봇이 먼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 기업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유니트리입니다. 로봇계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이제는 휴머노이드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가격 파괴. 로봇을 부자 기업만 사는 장비가 아니라 중소공장도 고민해볼 수 있는 제품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UBTCH입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대표주자입니다. 워커 시리즈 같은 인간형 로봇을 앞세우고 텐센트와 바이두 같은 중국 빅테크 생태계와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로봇이고 머리는 중국판 AI 플랫폼과 붙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엑스핑입니다. 전기차 회사인데 왜 로봇이냐고요? 테슬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기차는 바퀴 달린 로봇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 AI 로봇입니다. 엑스피행이 휴머노이드에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급 투자를 언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을 로봇 몸으로 확장하려는 겁니다. 이제 투자 관점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 로봇에 투자한다는 것은 속도에 베팅하는 겁니다. 가격이 무너지고 로봇이 대량으로 깔리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쌓이는 시장에 올라타는 겁니다. 단점도 큽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중국 기업끼리 가격을 깎고 또 깎으면 매출은 커져도 이익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로봇을 견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로봇에 투자한다는 것은 신뢰에 베팅하는 겁니다. 삼성 공장에 들어가느냐, 현대차 생산 라인에 들어가느냐, 두산이 북미와 유럽에서 매출을 키우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단점은 속도입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습니다. 결국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글로벌 고객을 뚫지 못하면 기술은 좋은데 매출이 안 터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위 갑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국 로봇 기대 수익 1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입니다. 로봇 산업에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가 밀어주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35% 지분을 가진 로봇 회사. 이 문장 하나가 강력합니다. RBY 같은 양팔 이동형 로봇이 삼성의 반도체, 물류, 제조 자동화와 연결된다면 시장은 그냥 꿈이 아니라 숫자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2위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협동 로봇은 휴머노이드보다 덜 화려하지만 더 빨리 돈이 됩니다. 카페, 공장, 물류센터, 식음료 매장까지 적응처가 넓습니다. 두산이라는 그룹 지원, 북미 유럽 유통망, 실제 제품군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3위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공장 자동화까지 연결되는 그림이 큽니다. 단기주가 폭발력보다는 장기 생태계 파워가 강합니다. 중국 1위는 유니트리입니다. 가격 파괴와 글로벌 인지도가 강합니다. 로봇계에서 휴머노이드로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고 중국식 대량 양산 전략과 가장 잘 맞습니다. 2위는 UBTCH입니다. 상장사라는 점, 휴머노이드 대표주자라는 점, 중국 빅테크, AI 생태계와 연결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3위는 엑스핑입니다. 전기차 기술을 로봇으로 확장하는 회사입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하듯 엑스피행도 자동차 기술을 로봇 몸으로 옮기려 합니다.
성공하면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AI 플랫폼 회사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은 로봇을 싸게 빠르게 많이 깔아서 세계를 덮으려 합니다. 한국은 로봇을 정밀하게 안정적으로 대기업 공장 안에 넣으려 합니다. 중국은 폭풍입니다. 한국은 칼날입니다. 폭풍은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칼날은 정확하게 돈 되는 곳을 찌릅니다. 투자자는 둘 중 하나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성장 속도를 보고 한국은 실전 매출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로봇 산업은 아직 끝난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막 출발선에 섰습니다. 스마트폰 초기에 애플과 삼성, 샤오미를 구분한 사람이 큰 기회를 봤듯이 지금은 로봇판에서 그 기회를 찾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미래의 노동력의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누가 진짜 돈을 벌지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